기재보다 뭐 하는 건 없어요? 기재보다 4군데 합니다. 4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기간에는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을 뭐 추가 발행하든지 네. 품목별로 제한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대통령님, 이게 행안부입니다. 네. 예. 그 기간은 이제 9월 22일서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네. 시작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 2차 추경에서 이 확보한 6천억의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 연말까지 10조 정도의 발행액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발행액의 1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농식스품부는 기재부 장관 배속에 1.3을 곱해가지고 해주세요. 어디 갔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하시죠. 네, 바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로 그 채소 과일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장성이 부족하고 부패 감모도 심하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생산자랑 소비자 모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비용률은 49.2%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유통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이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유통 비용이 산지, 수집, 선별, 운송, 포장 여기에 인건비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가가치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 면적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작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출렁거리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요 유통 경로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32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경매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물건이 뭐 경매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주체 간의 경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개 도매 법인이 몇십 년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 법인들 중심으로 하면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비해서 그 출하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물가 안정과 같은 공익적 역할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개선의 방향을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그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산물의 유통구조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렁거리는 그 변동폭을 절반 정도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 그리고 유통구조 자체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5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가락동 같은 공영 도매 시장이 다단계고 경매 중심인데 이것을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그 거래 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하지만 당분간은 상존하게 될 기존의 도매 시장의 거래 방식을 경매에서 예약 거래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조 간의 경쟁을 모색하고 구조 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이고 결국 소비자가 접근할 때 소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그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그 가격을 좀 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통 효율화의 기반은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공급에서 물량이 딸려버리면 이게 유통 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하에 크게 저희들이 바꾸려는 방향은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기존의 공영 도매 시장 구조를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지금 현재로는
조기 단계이지만 농가 수취 가격을 3.6% 정도 올리고 그다음 유통 비용도 7.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가 현재는 4단계인데 이것을 1단계나 2단계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는 거래 규모가 2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가 지금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2030년까지는 300개소로 늘려서 출하 비용 절감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예. 이 온라인 도매 예. 시장이 예. 정부가 운영하는 게 있나 보죠? 지금 AT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장은 AT가 하다니? AT, 그러니까 우리 유통공사, 농식품 유통공사가 유통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예. 판매자가 20억 원 이상 매출이 돼야 예. 들어올 수 있게 해놨다고.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기준을 요건을 완화하면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걸 왜 규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신뢰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감독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1,000억 이상 구매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 해야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판구매자 조건들을 완화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있습니다. 고추 500평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보겠다. 그런 사람 원래는 안 되는 거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그 매일 수급이 불일치하고 그 경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위탁 판매 주체가 도매법인인데 수수료율이 7%가 상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7%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수익과 연계된 수수료율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은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가를 해서 퇴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익이 상당히 나면 수수료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익 난 것에 대해서 농업인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규 법인을 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경쟁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건을 싣고 와서 경매만 찾아보기보다는 미리 그 하루 전이라도 정가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일지 예측해보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